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채찌님들에게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4시 KG타워에서 은행보다 안전하고 또 예적금보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개인용 국채 투자 관련 설명회를 저희가 진행합니다. 특별한 분을 모실 예정인데요. 곽상현 기획재정부 국채 과장님을 모셔서 개인용 국채에 대한 공모의나 또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거든요. 정재익 TF 수석님과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시고요. 네, 그에 앞서서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님과의 인터뷰도 저희 준비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콘텐츠 또 질 좋은 콘텐츠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채권 시황 분석 함께 하겠습니다. KB증권 박준우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박준우입니다. 최근 다시 금리가 반락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어제 발표된 구인 건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인 건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잡 오프닝이라고 하는데 기업들의 채용 공고 건수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인 건수가 발표된 이후로 시장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9월달, 12월달 두 회 가능할 것으로 지금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금리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경제 그리고 금리를 볼 때는 이 구인 건수의 방향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지표와 관련해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미국 경제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잣대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인 건수가 우선 4월달 지표가 예상 830만 명 정도에서 그것보다 좀 낮은 800만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좀 최근 2개월 동안 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인 건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지금처럼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작아진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인율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려면 이제 베버리지 곡선을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베버리지 곡선은 방금 말씀드린 구인율을 Y축에 두고 X축에는 실업률 데이터를 같이 그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팬데믹 이후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팬데믹 이후로 실업률은 굉장히 높았고 구인율은 또 굉장히 같이 높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지금까지 좀 추이를 살펴보면 아시는 것처럼 미국 고용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실업률이 4% 아래로 꾸준히 내려왔고, 실업률이 지금 4% 밑에서 1년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고용이 꺾일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최근 1년 동안 좀 살펴보면 사실 실업률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시장에서 좀 중요한 변화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구인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팬데믹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인율이 감소하면 당연히 실업자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구인율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지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기업들이 사람들을 덜 뽑으면 덜 뽑을수록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업자들이 양산되는 게 일반적인데, 팬데믹 이후로는 워낙 기업들의 수요가 뜨거웠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과열이 시켜지는 과정에서도 실업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4월달 구인율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선 고용시장만 놓고 보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인율이 어느 정도 내려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실업률 상승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연준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고용시장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이었는데 몇 개월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세라고 한다라고 하면 머지않은 시일 내에는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금리도 하락을 하고 연준의 기준금리 스탠스도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구인 건수 하락과 연준의 통화 정책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 하시는 채찌님들을 위해서 쉬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용이 이렇게 좀 빨리 식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하나.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도 결국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통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이 구인 건수라고 하는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과도 관련이 깊은 건데요. 이 VU 비율이라고 하는 구인율을 실업률로 나눈 비율은 노동시장이 얼마나 타이트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노동시장이 과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노동시장이 쿨다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수치가 1.3배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이전 균형 수치가 1.2배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은 과열 국면에서 거의 균형 상태로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균형 상태라는 의미는 노동시장의 가격인 임금이 또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결국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하늘색 선으로 표기된 결혼율과 실업률의 비율이 임금 상승률을 선행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노동시장이 조금 약화되는 그림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노동시장 약화에서 의미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상승률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로 이어지게 되고요.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에서 보면 작년에는 이런 공급망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낮아졌는데 연준위원들도 그렇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2% 목표까지 도달을 하려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안정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어디서 발생할까? 결국 임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비스 상품은 노동력이 투입돼서 만들어지는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결국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이 완화되면서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게 되면 결국 연준이 바라는 근원 인플레이션 안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고용시장이 조금 약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발표된 이 졸트의 구인 건수 지표가 그런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 수치로 발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9월달과 12월달 두 번에 걸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PCE나 코어 PC 인플레이션, 연준의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수치들은 대부분 이제 3% 안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3% 아래에서 이제 2%로 잘 갈 수 있겠다. 라는 전망이 서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데이터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아마 하반기에는 연준위원들이 우리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조금 더 생기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9월달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0년물 금리, 국채 금리도 조금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1월부터 3월까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너무 높았었는데 그러한 우려들이 조금 과도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낮아지는 그런 기대들로 인해서 10년물 금리도 현재 4.3에서 4% 수준에서 4.12%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금리의 방향성과 또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KB증권 박준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채찌님들 잘 들으셨나요?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서요.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4시에 KG타워에서 개인용 국채 투자 설명회를 엽니다. 정말 첫 번째로 하는 그런 이벤트인데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서 저희가 특별히 스페셜로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분도 모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곽상현 기획재정부 그 국채 과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국채에 대한 공모의의와 그러니까 청약의의와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주관사는 한 곳이에요. 딱 한 곳에서만 하는데 미래에셋증권이거든요. 정재익
그 TF 수석님과 함께 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오프라인으로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거 준비하려면 굉장히 또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또 앞서서는 김영호 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님의 인터뷰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실천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이번 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